보려보면은 이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의존성이 뭡니까? 상대에게 내 마음을 기대는 거.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자꾸 내가 뭔가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그걸 우리는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상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상대 뭐를 중심으로 가는 겁니까? 상대의 생각을 중심으로 갑니다. 이 상대의 생각에 기대서 가는 거예요. 그걸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은 성심리가 어떻게 가동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건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는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상대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가는 자기 생각대로만 가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독선적이 되겠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무조건 내가 다 오라. 그래서 우리는 의존성과 독립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어요. 상대의 생각은 관심이 없어요. 내 생각이 중요해 라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가는 사람과 상대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의 성심리를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남자는 의존성, 독립성 개념이 없습니다. 의외로. 남자는 의존성, 독립성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 필요할 때는 의존하고요. 지 필요하면 독립이고요. 자기 필요할 때 결정 내립니다. 요 남자는 의존성과 독립성이 남자는 지 기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기 기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의존이 필요하다면 의존성을 띠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이 필요하다면 독립성을 띱니다. 그러다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자는 기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안 됩니다. 요거는 그 사람이 오늘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면 되는데 문제는 여자예요. 여자의 이 성마음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있고 요 안에 성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요 성마음이 마음에 영향을 미칠 때 요 성마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 의존성으로 가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 독립성으로 가는지 그래서 여자들은 의존성을 가진 여자들은 의존적으로만 살아갑니다.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는 독립적으로 간다면 오로지 독립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자는 하나 방향이 딱 설정이 되면 그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결국은 의존성으로 가느냐 이 마음이 독립성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때 이 성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은 공통점이 성심리가 작용이 될 때 대체적으로 성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디로? 내부 안에서만 작용을 하고 있지 바깥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의존성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성표현을 안 합니다.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성표현을 안 해요. 성표현을 안 한다는 얘기는 성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요. 그 다음에 성행동, 스킨십, 기타 등등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서 성에 대해서 한마디 딱 던져보면 이 사람이 의존성이 있는지 독립성이 있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를. 그래서 성에 대한 대체적인 부정적인 인식이나 또는 이 성표현에 관련되는 게 없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의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얼마만큼 없느냐에 따라서 의존성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존성이 이렇게 성표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독립성이 있는 사람들은 성표현이 성표현이 많습니다. 이게 많아져요. 그래서 성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요. 성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성표현을 원래 많이 합니다. 여기는 성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정상적인 이런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용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처가 만약에 작용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로 갑니다. 상처가 작용하면 여기에 상처가 작용을 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성표현이 늘어나려고 자꾸 들어요. 자꾸 늘리려고 들어요.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이 이상성욕이다 아니면은 성에 대해서 뭔가 자꾸 듣고 싶어지고 뭔가 말하고 싶어지고 성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를 자꾸 행동을 하려고 들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할 때, 여기서 진행할 때 상처를 가지고 치료 중인 사람들한테는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절대 영문 열고 나가면 표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의존성이 좋다, 독립성이 좋다는 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의존성이 좋을 수도 있고 독립성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나름대로 의미를, 즉 마음을 지켜가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뿐이에요. 그래서 독립적인 게 좋다, 의존적인 게 좋다라는 걸 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안에서 어떤 상태에서 내 안에서 심리가 어떻게 성심리와 영향을 미쳐가면서 작용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서 원래는 성표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은 원래 평상시에는 성표현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느냐? 상처가 빡빡거리고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이상하게 얘가 자꾸 늘어나려고 들어요. 요렇게 되는데 독립적인 사람이, 독립성 있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성표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성표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엄청 힘들어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분명히 상처가 작용하고 있어. 상처가 만약에 있어. 그러면은 내 상태가 성표현을 좋아하는지, 성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성표현을 하기 싫어하는지를 딱 판단해보면 내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가 딱 나와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은 성표현을 안 합니다. 독립성이 강한 사람들은 성표현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처가 작용을 하게 되면, 남자는 기분에 따라서 작용한다 그랬어요. 여자는 상처가 만약에 이게 작용을 하게 되면, 의존성이 있는 사람이 상처가 작용되면 자꾸 성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 얼굴에 성표현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상처를 가진 여자들이 멀쩡히 지나가는 걸 보면 이상히 그게 보여요. 자기가 얼굴 표정이 성표현하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몰라요. 근데 데리고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보여요. 그게 성으로 보여요. 특이하게도. 평상시에는 안 보입니다. 왜? 안 하니까. 그래서 상처가 치료돼서 완치되고 나서 의존성으로 딱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표현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다가가지 못해요. 특이하게도. 이게 바로 성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여기는 마음이고 여기는 성마음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성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성표현이 보입니다. 평상시에 보여요. 본인들은 모르지만. 그런데 상처를 가지고 있게 되면 이상하게 안 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가서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 다가섰다가는 박살나요. 여기는. 요 사람들이 제일 쉬운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의존성 있느냐 독립성 있느냐에 따라서 내 방향 인생이 달라져요.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 치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표현 늘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늘. 내가 내 안에서 성마음이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모르면 치료되고 난 다음에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최소한은 알으란 얘기예요. 왜? 이게 마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자, 그러면은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은 결정을 잘 내리겠네?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은 결정장애가 많습니다. 결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꼭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 사람 생각도 물어보고 저 팔랑귀. 그래서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은 팔랑귀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저게 맞을지도 몰라 그리고 또 하고 저 사람이 뭐라 이러고 이렇게 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상처받고. 그게 여러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많이 가. 그래서 결정장애가 대부분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상처 입었다? 뭐가요? 남자들은 대박 난 거야. 데리고 살긴 힘들지만. 왜? 그걸 고스란히 이 상처를 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고요. 눈에. 어디에? 여러분들 표정에 이게 나와요. 표정이 성을 표현하고 싶어 환장해 있는 표정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독립성 있는 사람들은 뭐를 잘합니까? 결정을 단칼에 내려버립니다. 남의 얘기 안 듣습니다. 몇 마디, 그거 틀려. 이거 틀려. 내가 맞아. 그런데 왜 물어보냐고? 자기 생각이 확실하다는 신념을 갖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니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지? 쟤는 어떻게 생각하지? 내 적군하고 나누기 위해서 자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답하면은 뒤집니다. 잘못하면. 그럴 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어쩌면 네가 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 뭔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정을 단칼에 내립니다. 결정 진짜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정을 혼자 그냥 내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꼭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해?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나랑 틀리죠? 그럼 그날 그 사람 적이 돼요. 무서워요. 겁난다니까 물어보는 게. 요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는 내가 말하면 따라옵니다. 이제 요 사람들은 왜 물어봐요? 내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체크해 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모르면 단방에 갑니다. 단방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알아야 상대를 또 논하는 방법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이미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에 뭐가 쓰여 있는지도 보여야 돼요. 아직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뿐이지 실제로 이 성마음은 이 마음에서 정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모르면 당해요. 알면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이라는 게 마음을 만들기도 하지만 마음을 파괴하는 역할도 합니다. 표현하는 게 좋다, 표현하는 게 좋다, 표현 안 하는 게 좋다.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알아야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내가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아, 내가 이런 상태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성을 가진 사람이 상처를 갖고 있게 되면 이상하게 자꾸 주변에서 누군가가 자꾸 나를 어떻게든 이게 보여요. 왜? 그 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상대방들이 감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은 표현 안 한다고? 아니에요. 표현되고 있다니까요. 표현은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컨트롤 못하는 영역은 어디예요? 표정이에요. 표정. 표정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걸 감안을 하고 이 의존성하고 성심리는 굉장히 중력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